연방정부 셧다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새 임시 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가결된 법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습니다. 아마존에 이어 스타벅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은 오늘부터 5일간 LA와 시카고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매장의 직원 만여 명이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사이버트럭 등 모두 7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등이 뜨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연방 상무부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47억 4천만 달러대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논의된 액수보다 26% 줄어든 금액입니다. LA 경찰이 70대 남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쯤 LA 한인타운 8가와 뉴햄셔 애베뉴에서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새 임시 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늦은 저녁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채택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마이크 존슨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재난구호 예산과 농부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진 내용입니다. 법안은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가결됐습니다. 존슨 의장이 정부 셧다운 방지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예산 통과를 막아온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 인해 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미 전역의 3개 주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은 오늘부터 5일간 LA와 시카고 그리고 시애틀 매장 직원 만여 명이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과 직원 수, 근무 일정 등 사측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계약 마감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스타벅스가 진지한 경제적 제안을 제시하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노동조합의 제안이 시간제 직원 최저임금을 즉각 64%나 인상하고 3년 계약 기간 동안 7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에서도 7개 물류시설의 노동자들이 휴일 쇼핑 시즌 중 파업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사이버트럭 등 모두 7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타이어 공기압 경고 시스템 문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7년에서 2025년형 모델 3와 2020년에서 2025년형 모델 Y, 그리고 2024년형 사이버트럭 모델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들이 주행 중 경고등이 켜지지 않아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문제로 모두 76건의 소비자 보증 수리 청구를 접수했고 지금까지 부상이나 사망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6조 9천억 원대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논의된 액수보다 26% 줄어든 금액인데 한 달 뒤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이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삼성이 텍사스주에 위치한 현재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개발 생산 시설로 만드는 데 보조금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오본도 상무장관은 이번 투자로 미국은 인텔, TSMC, 삼성 등 세계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aid at the end of these investments, by the end of the decade, we want to be making 20% of the world's leading edge chips in America.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 서명 당시 삼성은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규모는 7.5% 줄었고 보조금은 처음 제시됐던 64억 달러에서 26% 줄어든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한 달 뒤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자 바이든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보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기업들과 협상을 서둘러 왔습니다. 하루 앞서 미국은 SK 하이닉스에 6,600억 원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경찰이 LA 한인타운에서 70대 남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쯤 팔가와 뉴햄셔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흰색 포드 F-150 픽업 트럭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으며 이 사고로 71살의 남성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LAPD는 용의자의 신원 파악과 체포 또는 기소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대 5만 달러 상당의 현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시애틀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던 한인 남성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3시쯤 59살 샤안 임 기사가 승객 2명을 태우고 워싱턴대 인근을 지나던 중 승객 1명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고 한 승객이 임 씨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칼로 살해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53살 리차드 시츠렉을 체포하기 위해 신상 정보 등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6피트 5인치의 큰 키에 195파운드 체중의 백인 남성으로 목격할 경우 절대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숨진 임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메트로버스 기사로 일해왔으며 부인이 낮에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야간에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연방 우정국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우편물이나 소포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 이를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를 노립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피해 사례가 이미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정국은 특정 우편에 대한 추적 요청을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문자는 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파티용품 판매 업체 파티시티가 모든 매장을 전격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파티시티 대표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회사 재정난으로 모든 매장의 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티시티는 지난해 1월 파산 보호를 신청한 후 1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고 회사 주식을 매각하며 기존 800여 개 매장을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8억 달러 상당의 부채 부담과 불경기로 인한 매출 급감과 수익 감소에 결국 매장을 닫게 됐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 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케. 한국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다음 주 수요일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 적시됐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서는 특급 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 3곳에 보내졌고 전자공문으로도 전달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검찰 역시 15일과 21일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례 요구했지만 대통령의 답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조본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할지 즉답을 피했고 어제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뿐 아니라 국방 분야 여러 현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북작전을 책임지는 합참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 없는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김용현 전 장관과 협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취재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5,500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합참은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원점 타격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군사적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긴급 체포되기 전 SBS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원점 타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설령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면 저쪽에서 반대 국보가 있는데
연평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포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평양 때리냐? 그럼 전쟁 나는데 이건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런 이제 내 아이의 의견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지. 두 사람이 군에선 아무도 입에 담지 않았던 평양 타격까지 언급했던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원점 타격과 장관 탄핵을 연관지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점을 포격한다든지 네. 그러면 그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전쟁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국민한테 불안감은 공포감 조성하니까 탄핵 사유로 의미를 주는 것이다. 전면적인 남북 교전 상황까지 대화할 정도로 두 사람이 국방 전 분야를 상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평상시 내 말을 많이 듣고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 했던 놈이니까.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비선 실세로 국방 분야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드러난 만큼 위법성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한국은 특히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연말이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한국 전주 노송동에 이웃을 도우라며 몰래 성금을 두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 아래 종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연말이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해주었던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노송동 주민센터에는 얼굴 없는 천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식 뷔페 앞에다가 돈을 두고 가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이제 성금을 써달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종이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뭉치 여러 개와 돼지 저금통,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고 간 금액은 8,003만 8,850원. 탄핵 정국으로 경기는 위축되고 마음까지 얼어붙었지만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혹시나 또 이 시국에 다들 어려우신데 천사가 오실까? 기대 반, 의심 반? 그런 기분으로. 지난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의 손을 빌려 돼지 저금통을 전하면서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는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26차례에 걸쳐 노송동을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 그가 현재까지 기부한 성금만 누적 10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JTB 뉴스 김민지입니다. 비영리 단체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친필 서예 작품을 브루클린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두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목요일부터 2025년 새학기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신설되는 초보 영어 회화를 포함해 모두 45개의 과목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접수는 시니어 센터 1층 정문에서 할 수 있으며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한인방송기자협회는 SBS 인터내셔널 하주은 기자에게 올해의 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한인방송기자협회는 발빠른 보도와 참신한 기획을 통해 미주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인방송기자협회는 또 2025년 협회를 이끌 신임 회장으로 SBS 인터내셔널 이재린 기자를 선출했습니다. 제18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이 다음 달 13일 오후 12시 워싱턴주 청사 컬럼비아 홀에서 개최됩니다. 미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은 기념식과 함께 내년 5월부터 7월 중 한국에서 공연팀을 초청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친필 서예 작품이 브루클린 미술관에 기증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의 한 회원 부부가 기증한 이 작품은 안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에 앞서 친필로 쓴 작품입니다. 설립 200주년을 맞은 브루클린 뮤지엄은 지난 1908년부터 다양한 한국 미술품을 수집해 소장해 왔습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이 내년 1월부터 주당 875달러로 변경됩니다. 또 가족 유급 병가는 주당 1,082달러로 산업재해 보험 보상금은 주당 1,159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실업수당과 가족 유급 병가 수혜 자격을 위한 임금 기준도 다음 달부터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최소 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크리스마스 밤거리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비롯한 각종 잔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거리는 온통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 찼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크게 다친 시민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각 20일 저녁 7시 독일 동부 베를린 서쪽에 있는 도시 마그데부르크에서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시장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시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영상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가 60에서 80명에 이르고 일부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사고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크리스마스 트럭을 몰고 돌진해 1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를 외국의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SBS가 세계적 석학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아시아 민주주의를 주로 연구해온 댄 슬레이터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사태가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But as a political scientist, my reaction was this will be over in a matter of hours. I knew that the military has really stepped back from politics in South Korea to a much greater extent than in other parts of Asia.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진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를 비민주적 세력에 의해 저지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상황이 급격히 나쁘게 전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화를 받아들인 권위주의적 배경의 정치 엘리트들이 현역으로 남아있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weren't swept, out to history. The same people who were powerful in South Korea before the transition remained major players after the transition. 댄 슬레이터 교수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is showing what it means to establish democracy, to prove democracy's strength in a way that is the envy of people like me.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으며 이젠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uth Korea are the beacons, and to show how undemocratically behaving leaders, this is how they get removed. And they don't become a menace to democracy anymore. And the lesson gets sent. SBS 유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과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선을 이용해 금괴를 밀수하려던 일당이 일본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본에 도착하기 직전에 바다에 금괴를 던진 뒤 미리 준비한 배로 이걸 챙기려다 붙잡혔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바다에 던져놓은 금괴를 건져 큰 돈을 벌게 되는 어촌 해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와 똑같은 해상금괴 밀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크루즈를 이용해 금괴를 일본에 밀수하려던 일당 10명이 지난달 일본 수사당국에 붙잡힌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은 일본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일당 가운데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한국으로 가져온 뒤 다시 일본으로 밀수를 계획했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하기 직전 바다에 금괴를 던져놓고 미리 준비한 배들이 이를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밀수하려 한 금괴의 양은 40kg으로 한화 50억 원 상당. 정상적으로 일본에 가져가면 소비세로 10%, 5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우리랑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게 손님이 가지고 탈 때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당이 배를 타고 출국할 때 금괴를 정상적으로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세관은 해당 금괴가 신고가 된 제품인 만큼 다른 나라에 밀수하려는 계획까지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여러분의 다음 차량을 만나보세요. 500대 이상의 신차와 인증된 중고차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립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부터 다양한 신용 점수를 가진 고객분들까지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돼 있으며 렌터카나 라이드쉐어 차량을 이용 중인 고객님께도 도움을 드립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